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영북 아파트입니다. 3분기부터 대구 아파트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1년 3분기 대구 아파트 시장을 돌아보고 남은 4분기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2021년 3분기에 대구 신규 분양단지를 둘러보고 빅데이터와 주요 입지 실거래가를 훑어보고 결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피무청도 전략이 유효한 이유를 청약 결과와 아파트 실거래가를 통해 살펴보시죠. 2021년 3분기 대구 신규 분양단지 리스트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총 11개의 신규 분양단지가 있었네요. 총 5,742세대 규모로 분양이 되었고요. 8사 기준으로 분양가의 평균은 5억 6,241만원이었습니다. 동구 용계동 신기동, 북구 고성동 중구 태평로, 수성구 수성동, 남구 이천동, 서구 평리동, 달서구 본리동, 중구 동인동, 이렇게 구역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신규 분양단지의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음 표 하나로 정리를 끝내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냉담한 상태입니다. 특별 공급에서는 개별 단지 합계 경쟁률 1을 넘긴 적이 없고 1순위에서 경쟁률 3을 넘긴 단지는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 단 하나뿐입니다. 유의미한 접수 건수와 경쟁률을 보여준 단지는 11개 중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태왕 디 아너스 오페라,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 서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 달서 SK뷰, 이 4개의 단지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았던 단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와 서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이 입지 대비 가격, 즉 가성비가 좋은 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7억, 구미 5억 5천, 경주 5억, 안동 4억 5천 하는 시대에 대구 도심지 5억 내외의 신규 분양이 있다? 이건 해자라고 봐야겠죠. 물론 낙동강 동쪽은 제외입니다. 달서 SK뷰는 7사 위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8사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현대백조 조합원분들도 고민이 많으셨겠더라고요. 중구 태평로와 북구 고성동에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평로 고성동은 향후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죠. 투자자분들의 유입도 많고 실거주를 위해 청약하는 분도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양가가 야금야금 상승하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태왕 디 아너스 오페라가 반사이익을 누렸습니다. 동구 용계동과 신기동에는 청약 미달 미분양이 나오면서 전국 기자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급 폭탄에 여기저기 곡소리, 대구 뒤덮은 미분양 공포, 물량 폭탄 대구 미분양 시작, 집값 하락 신호탄 되나 잇따른 분양에 결국 청약 미달 나온 대구 공급 폭탄 앞에 장사 없네. 쭉쭉 또 미분양 대구 9만 가구 공급 쇼크. 참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하락 기사들입니다.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팩트니까 받아들여야겠지만 왜 이 단지가 미분양이 났는지는 심사숙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안심 뉴타운 선착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래에 오를 수도 있고요. 지금 저렴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심 뉴타운의 대안으로는 율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동인은 대구 도심지 첫 전타입 미달이 나온 불명예를 떠안게 됐습니다. 온통 삼각형이 가득합니다. 입지 대비 고분양가라는 평가죠. 가뜩이나 대구 심리도 안 좋은데 옵션 장난까지 쳐서 부대 비용 포함 7억 원에 육박하는 공급 금액을 만들어버리니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동인 내거리 입지는 직주 근접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동인동이 저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힐스테이트 동인의 상세 분석은 오른쪽 상단 클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성구 진입에 좋은 기회도 있었습니다. 더샵 수성 오클레어가 수성동 1가 8억 원 분양가 시대를 열면서 수요자들의 심리를 압박했고 수성동 1가가 수성구 내에서 입지 탑은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기회를 찾는 분은 계십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지금과 같은 청약 시장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30대 사회초년생 티를 막 벗은 사람이 몇 년간 열심히 모은 돈으로 수성구를 단 한 큐에 진입할 수 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현재의 시장이니까 지금은 내 집 마련하기에는 딱 좋은 시기다 생각이 듭니다. 힐스테이트 동인의 분양가가 높게 나오면서 오히려 더샵 수성 오클레어가 재평가되기도 했었죠. 2021년 3분기 11개의 단지를 모두 언급을 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2021년 3분기 청약 시장 분위기는 냉담하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다. 이제 실거래가를 한번 훑어보러 갑시다. 우선 아파트 실거래가를 통해서 빅데이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 대구는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턱없이 약한 상승입니다. 이번 부동산 상승장을 리딩하고 있는 경기를 보시면은
이 상승폭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대구는 최근 3개월을 분석해보면 상승폭이 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최근 1개월을 확인해보면 분위기가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변동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에너지를 다해간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터지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은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매매 변동에서 음수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22년과 2023년 공급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같이 멸실 수요도 있으니까 이 공급이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현재 대구의 주택가격 심리지수입니다. 매도세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매수세는 바닥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최근 2주간은 매수 심리가 약간은 올라왔습니다만은 여전히 매도세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매수세와 매도세가 크로스나는 이 지점이 바로 2020년 12월 17일 대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묵히게 된 날입니다. 그 이후로 심리의 추세가 변동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매도세가 아래에 있고 매수세가 위에 있어야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가격이 오르기가 좋은데 지금은 그런 트리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심리가 경북으로 이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움직임이라는 건 참 재미있죠? 자, 이제 구별 전체 평형 최고가 순위 탑3의 국평 실거래가 호가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구 남구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대구 남구의 1위는 레미안 웰리스트, 2위는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 3위는 앞산 힐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84 매물이 6억 5천 등록되어 있고요. 실거래가는 8월 2일에 5억 4천만 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입니다. 84 기준으로 호가는 7억 원 정도 부르고 있고요. 실거래가는 2021년 8월 9일 6억 2천, 2021년 5월 29일 6억 8,500, 6억 후반, 7억 중반 형성하고 있는 것도 있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7억 정도는 있어야지 실제 거래에 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앞산 힐스테이트입니다. 2008년 준공단지고요. 현재 호가는 5억 3천, 5억 2천, 5억 초반 부르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2021년 8월 7일 기준으로 매매가 5억 원, 실거래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구는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호가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대구 달서구입니다. 1위는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2위는 용산 롯데캐슬, 3위는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2차입니다. 월드마크 웨스트엔드는 전용 99입니다. 현재 호가가 10억 중반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21년 2월 27일 이후로 거래가 끊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시 매매가는 9억 3천만 원이었네요. 용산 롯데캐슬입니다. 84 기준으로 6억 중반선 호가하고 있고요. 실거래는 21년 8월 4일 5억 7,8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자 심리는 6억 선이고 매도자 심리는 6억 6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입니다. 현재 분양권 상태고요. 7억 중반 정도 호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이버 부동산에는 실거래가 지원이 없어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면 21년 3월 7억 140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달서구는 전반적으로 호가와 실거래가의 갭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거래도 없는 상태고요.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내외의 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마음에 차이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죽전 내거리, 분리 내거리, 일대에 공급이 많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심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 달성군입니다. 1위 다사 이편한 세상, 2위 죽곡 하우젠트 아너스빌, 3위 대공역 레미안입니다. 탑3가 죽곡 다사 대곡이네요. 다사 이편한 세상 현재 호가 4억 중반, 4억 초반 부르고 있고요. 실거래가는 9월 13일에 3억 9천만 원 형성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3억 후반대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죽곡 하우젠트 아너스빌 4억 중반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는 4억 3천, 실거래가는 4억 중반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대공역 레미안의 경우에는 4억 후반대 호가를 부르고 있고요. 현재 실거래가는 4억 초반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살짝 꺾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달성군은 전반적으로 실거래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달성군의 죽곡 다사 대곡은 조정대상 지역이죠. 그래서 현재 비규제 지역인 테크노폴리스 네이버 부동산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84 기준으로 호가는 4억 정도 형성하고 있고요. 실거래가는 3억 중반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지만 아직까지 주도적인 가격 상승은 일어나지 않고 있네요. 대구 동구입니다. 1위는 현대 하이페리온 1단지, 2위는 이안 센트럴 D, 3위는 더샵 디오엘로입니다. 현대 하이페리온 1단지, 여기는 전용 106 기준이고요. 호가는 8억 원 정도 부르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2020년 11월 이후로 끊겨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 매매가는 6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대형을 선택할 것인지 신축 84를 선택할 것인지 수요가 좀 갈릴 수 있는 구간이 되었다 생각이 드네요. 이안 센트럴 D입니다. 84 기준으로 호가가 10억 원대에 등장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9억,
8억 후반 형성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2021년 9월 5일 8억 1,855만원 실거래가가 터진 것과 더불어 감정평가가 잘 나갔기 때문에 매도 심리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동대구역이 가까운 단지니까 그러한 수혜도 충분히 누렸을 것이다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샵 디오엘로입니다. 전용 84 기준으로 8억 7천만원, 8억 중반 호가하고 있고요. 실거래가도 8억 중반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동구에서는 수동구가 강합니다. 수동구가 강한 이유는 수성구가 투기가열지구이기 때문이겠죠. 대안으로 선택하기에 좋습니다. 동대구역이 강한 이유는 투자 수요가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동대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대구 북구입니다. 1위는 코오릉 하늘채 2단지, 2위는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 숲, 3위는 오페라 3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입니다. 코오릉 하늘채부터 보시면요. 현재 호가는 7억 선 형성하고 있고요. 실거래가는 6억 중반, 6억 초반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침산동 입지 불패의 법칙이죠.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 숲입니다. 여기도 호가는 7억 중반, 7억 초반 형성하고 있고요. 현재 거래는 2020년 5월 이후로 끊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매매가는 5억 후반선이었는데요.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거래가 끊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페라 3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입니다. 여기는 주상복합이고요. 현재 84 기준으로 8억 후반대 호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7억 후반, 7억 중반에 형성이 되었었네요. 침산동 일대인데 이걸 보면은 대구 괜찮은 입지 7억이라는 가격을 받아들이긴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고성로 태평로가 6억대면은 가격이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대구 서구입니다. 1위는 이편한 세상 두류역, 2위는 서대구 KTX 영무의 다음, 3위는 삼익 뉴타운입니다. 이편한 세상 두류역은 가히 아름다운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호가가 8억 중반, 7억 중반까지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거래가는 7억 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대구 KTX 영무의 다음입니다. 현재 84 기준으로 호가는 5억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실거래가의 경우에는 5억 중반, 4억 후반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익 뉴타운의 경우에는 1980년 준공 단지여서 42년차 해당이 되네요. 재건축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85 기준으로 매매가는 4억 원의 호가가 등록되어 있고 실거래가는 3억 9,700만 원까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옴테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대구의 대장 수성구입니다. 1위는 두산 미브더 제니스, 2위는 수성 SK 리더스뷰, 3위는 수성 3가 롯데캐슬입니다. 두산 미브더 제니스 가장 작은 면적인 전용 129의 경우에 현재 호가가 21억 원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거래는 끊겨 있는 상황이에요. 2020년 10월 이후로 거래가 없습니다. 수성 SK 리더스뷰고요. 여기도 전용 110이 가장 작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호가 15억 5천, 15억 9천, 16억 부르고 있고요. 실거래가는 14억 후반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 정도면 거의 호가 한 칸당 1억 원씩 올라간다 생각이 듭니다. 수성 3가 롯데캐슬입니다. 여기도 전용 100이 가장 작은 면적이고요. 현재 호가는 14억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2020년 8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역시 거래가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실거래가는 10억 선 정도 형성을 했었네요. 수성구는 대형 평수의 호가와 실거래가 갭이 상당해서 국민 평수 탑3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국평 기준으로 1위는 빌리브 버머, 2위는 버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3위는 만촌 화성파크 드림 3차입니다. 역시 범사 만삼이죠. 빌리브 버머 현재 84가 18억 17억 호가를 하고 있고요. 2021년 1월 26일 기준으로 15억 중반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버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고요. 현재 호가는 16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1년 8월 19일 13억 5천, 2020년 10월 23일 13억 9,500 호가가 등장했었고요. 현재 여기도 거래 없이 이어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만촌 화성파크 드림 3차 84 기준으로 15억 16억 호가하고 있고요. 2020년 11월에 14억 실거래가가 있고 2021년 6월 20일 12억 6,500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여전히 학군지 불패 신화입니다. 학군이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분위기와 환경이라는 것은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중구입니다. 1위는 반월당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2위는 청운맨션, 3위는 대봉도샵 센트럴파크 2차입니다. 반월당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84 기준으로 현재 호가 7억에서 7억 중반선 형성하고 있고요. 2021년 3월 5월에 6억 중반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청운맨션 여기도 1986년 준공단지입니다. 현재 84 기준으로 6억 5천, 6억에 매물이 나와 있고요. 실거래는 5억 7천, 5억 6천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대봉더샵입니다. 더샵 리비테르 2차로 이름을 바꾼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84 기준으로 7억 중반부터 9억 중반까지 굉장히 다양한 호가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31일에 8억 635만원 실거래가가 있네요.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게 구별 탑3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잘 나오고 있는데 신규 입주 단지나 이입지는 일부 실거래가가 빠지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신규 입주 단지는 전세 세입자를 못 맞추거나 분양권 상태로 전매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장에서는 시세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입주가 완료되면 다시 회복되고 올라가게 됩니다. 거의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입지나 구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 대구의 신축 물량이 많으니까 갈아타기 수요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거래량 순위로 바라본 대구 시장입니다. 현재 대구 달성군 구지면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북구, 그린빌이나 성창 이런 부분은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단지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비규제 지역의 투자 메리트와 대구 국가산단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해보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장이 이러한 분위기가 된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입주 물량 과다로 매수자 심리 최저치. 조정대상 지역이 되었을 때 시장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LTV, 즉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돈줄이 막히니까 아무래도 심리가 쪼그라들게 되겠죠. 대구의 공급이 가뜩이나 많은데 수요가 대출 한도가 줄어서 억제되어 버립니다. 공급을 해소할 만한 수요의 동력이 약해지는 거죠. 조정대상 지역이 되니까 외부 투자자의 유입도 쉽지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기 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매물이나 대구의 남은 비규제 지역인 달성군의 실거래가 많아지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피무 청도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피 주고 사기는 무슨 청약을 도전해. 피무 청도. 그렇지만 시장 분위기가 냉담하니까 당연히 선당 후곰하면 안 될 겁니다. 선곰 후당해야 합니다. 선당첨 후곰이 나는 게 아니라 선고민 후당첨. 아시겠죠? 선고민 후당첨. 걸을 수 있는 단지는 거르고 입지 대비 가격, 즉 가성비가 좋은 단지를 청약해야 합니다. 본인께서 불인이라서 가성비가 좋은 단지를 잘 모르겠다면 대구 경북 아파트를 구독해주세요. 청약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5배의 레버리지에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잔압 10%로 준공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비규제 지역일 때는 계약금 10%로 준공까지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10배의 레버리지가 적용이 될 겁니다. 이것이 청약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렛대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집을 한 채 사려고 하면은 실거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70%에 최대 4억 원이 한계입니다. 30%는 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레버리지가 몇 배? 3.3배. 갭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전세가율을 따져야겠죠.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살펴보셨듯이 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구 전세가율은 대략 60% 수준입니다. 40%는 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레버리지가 몇 배? 2.5배. 청약 5배, 주택담보대출 끼고 매수 3.3배, 갭투자 2.5배. 그럼 뭐가 제일 좋아요? 청약이죠.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딱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실수요자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시장의 4분기도 3분기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석이 지나고 가을장이 본격적으로 찾아왔지만 시장 반전의 트리거는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확인하는 것은 지난 2주 동안 매수자 심리가 매우 약간 올랐다는 거, 그게 전부예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될까요? 그건 4분기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영상 전체를 요약하면은 바로 이 3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신규 분양 분위기는 냉담합니다. 매수 심리는 가라앉았고 호가와 실거래가의 갭도 있습니다. 좋은 입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규 입주 단지와 두 번째 가는 입지들은 실거래가의 약조정이 있습니다. 남은 2021년 4분기에도 여전히 피무청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말 추가 전세대책 예고한 정부, 표준 임대료 도입 불붙이나? 정부가 연말까지 추가 전세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지자체별로 전월세 임대료 상한선을 산정하는 표준 임대료 카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권 2+2 같은 거 만들어서 집값을 폭등시킨 다음 전세 이중가격 만들어 놓고는 또 한 번 시장을 왜곡하려고 표준 임대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상과 현실은 좀 달라요. 대구시장 보시면 느낌이 안 오십니까? 공급을 팍팍 하면은 심리가 팍팍 떨어진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정신 차리고 시장에 좀 맡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9월 29일부터 대출 더 조인다. 파행 대환대출 중단.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제히 축소합니다. 전세대출 한도는 전세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잔금대출 한도도 시세에서 분양가로 변경하는 제도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주담대의 경우에도 MCI나 MCG 가입 제한을 하려고 하고 타행 신규 대환대출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제한 때문에 KB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수요 억제라도 해보려고 계속해서 대출을 조이고 있는데 대출이 없어도 돈 많은 사람은 많고 M1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죄다 서민 피말리기 뿐입니다. 3기 신도시 청약하라고 그렇게 희망 고문하더니 그래서 당첨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서울 레미안 원베일리입니다. 당첨 가점 좀 보세요. 7사 기준으로 최고 가점이 84점, 최저 가점이 5구B에 69점입니다. 이건 그냥 달성할 수 있는 가점이 아니에요. 경쟁률 보세요. 537, 1873.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괜히 최근 기사 봤다가 화만 났습니다. 자, 대구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피무청도, 피주고는 무슨 청약에 도전해라. 기억하면서 남은 2021년 잘 마무리해봅시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대우영부아파트는 여러분께서 내 집 마련 청약 당첨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신규 분양단지 분석 지속할 거고요. 4분기가 끝나는 시점에도 대구아파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우영부아파트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세 정보란에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4분기에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